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상기만 할 거예요. 상기만. 얘네들처럼 그 빠르게 막 미친듯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선은 오늘은 상기, 그 다음에 수요일날 미완성의 걸작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상을 끝내고, 상 끝내고 나면 이제 미림 진도 나갈 동안 여러분들 평가 문제집이랑 이 책 있는 거 전부 다 끝낸 후에 그 다음에 하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6주 남아서 급히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완벽하게 전부 다 외우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96페이지네요. 귤이 들어왔다. 여러분도 인사 좀 해줄래요? 귤이한테? 보고 싶어. 귤이 어디 있어요? 귤이 여기 있는데 채팅을 아직 안 치고 있나 봐요. 신기하죠? 안 돼. 초점 안 맞는다. 이러지 마. 낮았다. 자, 좋습니다. 교술갈래에 대해서 19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술갈래가 무엇이냐면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사색, 성찰 등의 개성적인 발상이나 문체로 형성하고요. 설, 기, 수필 등이 교술갈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설이랑 기의 차이점이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197페이지에 갈래탐구 볼게요. 갈래탐구 보이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술이란 작품의 외적 세계의 개입에 의한 자아의 세계화로 교술이라는 명칭은 견문과 사실을 기술하고 사물의 이치를 따지며 교훈을 얻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붙여진 거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깨달음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술갈래들은 외부의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사색하고 성찰하며 이를 묘사하고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죠. 설기,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은 이제 현대 수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다 수필 써봤을 거예요. 그죠? 써봤지? 가발 써봤지? 가봐요. 써봤지? 수행평가로 한 번쯤은 써보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너네 일기 안 써봤어요? 편지 안 써봤니? 감상문, 기행문 안 써봤어요? 써봤어요. 여러분 편지도 수필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쓰는 거라든가 느낀점 같은 것들을 적는 일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수필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과 기는 무엇이냐? 설은 한문 수필이고요,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붙이고요. 기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 산수, 유람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사물의 이치가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해됐으니까 자신의 경험, 거기서 사물이 있으면 사물을 봤던 경험이나 경치를 봤던 경험에서 자신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코끼리를 본 경험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도 사물이잖아요. 그죠? 자,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이 수필의 특징,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했어 이거 곧 겨울방학 때 했어.
큐리가 들어온 거겠지? 일이 뜨긴 떴는데 큐리야 들어왔으면 이름 좀 써줄래? 형식이었고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체험적이라는 말은 자신이 체험한 거를 거짓말 치지 않고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신변적 기적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됐습니까? 그래서 소재의 다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훈적이고 개성적인. 문체가 굉장히 개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꾸며주기도 하고. 지금 카톡이 되게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귤이가 못 들어오나? 잠시만요. 이거 카톡을 키면 꺼지니까 선생님 잠깐 왔다고요. 이거 아, 저거 신변잠이야? 신변잠. 신변잠? 잡. 신변잡? 잡. 근데 뭐야? 좀 뭐, 갑자기 이렇게. 그 모의고사 답지 당신지 댓글이 안 써지는 거래요? 들어와져 있는데 들어와져 있는데 댓글은 이래서 노트북을 가져와. 내일부터 노트북 가져올 건데 오늘 오면서 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 오면서 들어가지고 노트북이 없어.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필 공부할 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알고 있을게요. 자, 상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상상해봐. 너네 상상해봐 할 때 이 상상이요. 떠올릴 상자에 코끼리 상자를 써요. 지금 우리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알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코끼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실제 볼 수 있는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귀가 막 이렇게 엄청 크고요. 코가 이만하게 길어. 말이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몸집은 엄청나게 크고 다리는 이따가 두꺼워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뭐지 그게?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다 해가지고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그래서 상상이라는 말이 코끼리의 모습을 떠올리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기는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썼어요, 여러분? 박지원님이 쓰셨네요. 실학자인 거 알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 이야기 생각도 들어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기승에서는 코끼리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이제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전결에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끼리에 대해서 너네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코끼리는 그렇게 나쁜 동물이 아니야. 두 번째로 너네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더라. 근데 그거 아니야. 되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야. 우기지 좀 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하늘의 이치에서 찾는 것처럼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너네들이 깊은 생각이나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각을 좀 해봐 라는 이야기로 가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조금 어렵게 써놨지만 그거예요. 너네가 코끼리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코끼리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들이 모든 생명체를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이치가 어디 있니? 우연히 만들어졌지. 코끼리에 대해서도 하늘의 이치로 설명 못할 것 같은데 더 신비한 우리가 못 보고 이때가 경험 못하는 거 동물들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서 다 언제 하늘의 이치를 찾을 거야? 세상에 하늘의 이치는 없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너네들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코끼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각을 좀 해봐 라는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해놓은 거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다예요. 엄청 간단한 거 같죠? 근데 그걸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말을. 갈래가 고전수필 기예요. 성격이 묘사적이야. 당연하죠.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할 거 아니야. 눈에 보이듯이 설명할 거 아니니?
비유적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코끼리 안 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코끼리 코가 뱀처럼 길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유, 니들이 익숙한 거, 친숙한 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랑 빗대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코끼리의 모습을 묘사를 할 때. 그리고 교훈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교훈적이다. 제재가 코끼리를 본 경험 특징의 몇 가지 밑줄 칠게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밑줄.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사물이 만들어진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하영아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그래서 통념을 깨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했고요. 밑줄 문답법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상의 대화, 실제 대화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 실제 대화가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가상의 대화, 진도 나갔죠? 이거 전부 다 끝났죠? 가상의 대화를 사용해서 이 내 말이 맞아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기에서는 주제가 획일적인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있다. 기에는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충격과 경이로움, 층에서는 코끼리 외양에 대한 묘사까지 나타나는데 전에서부터 이제 통념을 깹니다. 전에서부터 하늘 이치에 대한 통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그거에 대한 입증을 문답법을 통해서 해주고요. 결에서는 고정관념에 대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생각하실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학교에서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했을 때보다 선생님이 했을 때가 좀 더 자세해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첫 번째 질문. 박지원은 여기에서 코끼리를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코끼리를 본 경험은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로치자! 진기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까지 가로칠 거야. 어마어마한까지만 가로치자. 미안하다. 어마어마한까지만 가로치고요. 가로쳤어 여러분. 다에 니은을 붙인 거잖아. 어간에 니은 붙였어. 무슨 어미야?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뒤에는 뭘 꾸며줄 거야? 겉을 꾸며줄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가로친 건 무엇이 여러분 열거했지? 그치? 무엇에 대한 열거였어? 이 것에 대한 열거야. 그럼 이 것이 무엇이냐? 코끼리 우리를 구경해내. 코끼리. 이 것이 뭐라고? 코끼리래. 자, 그러면 코끼리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열거해 놓은 거야. 맞아? 그래서 가로치라는 거야. 코끼리에 대한 이 작가의 느낀점, 감상, 인상을 열거해 놓은 거야. 뭐 해놨다고? 열거해 놨다고. 열거법이라고. 무슨 법이라고? 열거법이라고. 열거법은 안 써져 있죠 지금? 적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생각해?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구리를 구경을 만들 것이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나는요 여러분 수필에서 나는 작가예요.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과거예요 이거. 과거에 모두 쇠사슬로 발을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 못했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나왔으니까 그런데 앞에 짝대기 과거와 현재를 무엇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거야.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찍고 가는 거야. 과거, 현재 대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과거에는 움직이는 거 본질을 못한 거야. 근데 현재에는 본 거죠. 과거에 어디에서 봤어? 연경에서 봤어. 연경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움직이는 거 봤어. 움직이는 거. 근데 현재 어디야? 열화 행궁. 인간 중국이지만. 에서는 무엇을 봤어요? 움직이는 코끼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코끼리를 본 건 처음이 아니야. 근데 움직이는 코끼리를 본 게 처음이죠. 이거야. 움직이는 코끼리를 처음 본 거야. 여기에서 코끼리 먼저 봤어. 알아야 돼. 열화 행궁 서쪽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여러분 온몸이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선생님이 비유법 나타난다 했지?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지규. 여러분 원관념 뭐야 그러면? 원관념 뭐야? 원관념이 뭐야? 그냥 코끼리 하면 안 돼. 그래, 움직이는 코끼리. 지규예요. 지규법이지. 엄마 한트 뭐뭐 드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처럼 지규법이죠. 은유 아니야. 지규야. 그러면 이 지규법 사용하는 거 움직이는 코끼리의 무슨 모습? 무슨 느낌? 움직이는 느낌 뭐야? 무슨 느낌이야? 좀 어려운 말로. 역동적인 모습. 잘한다. 잘한다. 움직이는 코끼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규법을 사용했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신의 느낀 점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굉장했다. 굉장했다. 엄청났다. 경이로움을 느꼈다. 야, 멈춰있을 때랑 엄청 다르네 이게. 움직일 때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선생님이 승에서는 이제 코끼리를 묘사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코끼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코끼리를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 경험을 먼저 떠올려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 어떤 거 묘사를 할 때 야 이거 근데 비슷한 거 본 거 있는 것 같아. 나 예전에 이거 기린을 만약에 묘사한다고 했을 때 나 예전에 전봇대 비슷한 걸 봤는데 그게 기린이랑 모습이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코끼리랑 비슷한 걸 봤던 거를 떠올려주는 게 전의 시작이야. 나를 예전에 과거를 떠올리는 거. 여러분 이거 뭐라고? 과거 회상 맞아? 동해 바닷가 새벽에 지나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었어.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했대. 이게 뭘까? 야, 나 진짜 이거 아직도 궁금해. 이게 뭘까? 고래일까? 근데 서 있었다는데? 물 위에 말처럼 서 있었대. 내가 볼 때 여러분 술 마셔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술 마셔서 헛것같다 이러면 안 돼요.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 기다렸다 자세히 보려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과거 경험. 그러니까 코끼리랑 비슷한 걸 봤던 경험을 먼저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걸음 거리, 쉽게 말해서 좀 가까운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면 생각하건데 그때 동해에서 봤던 거 참 흡사한 것 같지만 코끼리는 바다에 살지 않으니까 코끼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뭐였을까? 뭐였을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네가 바다에서 이거 왜 갑자기 이 경험을 떠올렸냐면 네가 바다에서요 밤에 무수히 많은 엄청난 큰 동물들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쳐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쵸? 저게 뭘까? 엄청 대단하다.
막 이렇게 느꼈겠죠. 그때의 경험과 지금을 이어온 이유는 진짜 지금 보니까 이거 엄청 대단하다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요. 코끼리의 움직이는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과거에 이 경이로운 물체를 봤던 것을 끌어들여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 글자로 현재와 과거의 경을 연결해서 대상부터 느낀 심정,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선생님 내신 듣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시간도 여유로우니까 선생님 빨리 할 때 알잖아. 이미 끝났어 이거. 빨리 했으면 여기 끝났어 이제. 자, 다길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선생님 말했죠? 니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랑 빗대어서 설명해줘야 된다니까. 소의 몸뚱이에 여러분 다 열거예요. 열거 비유. 열거와 비유를 통해서 코끼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내가 설명했는데 심지어 이거는 동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틀려온다. 글자 수만큼 자 동영상이니까 크게 말하면 더 안 들렸죠? 안 들렸죠?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돼. 안 들렸어요.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어진 모습이라는 걸 통해서 의인화가 일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는 뜻하고 직유법이고요. 눈은 초승달 같으며 직유법 2개의 어금니는 크기는 2알이나 되고 키는 한 장난짓이나 되었다. 왜 여기서부터 가로가 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전체 다가 열거법과 묘사, 직유법, 은유법을 비유법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나야 규리한테 인사하고 가. 규리 인사하고 가. 규리 안녕하고 가. 안녕 규리야. 야 너 뭐야 이거 무슨 자세야 이거 곱추 자세는 뭐야? 꼬리가 되게 기네요. 누구 꼬리야 이거? 이제 문제 풀어. 너네는.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직유법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군뱅이처럼 직유법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의 끝부분처럼 직유법 생겼는데 거기에 족지게처럼 직유법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로친 건 코에 대한 묘사고요. 그 윗부분은 코끼리 전체 모습에 대한 묘사고요. 전체적으로 열거법, 비유법,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묘사가 나타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잠깐 생각해봐. 코끼리 본 적 없는 사람이 코를 막 집을 수 있대. 코로 상상을 해봐. 코로 집을 수 있다고 해봐. 집게처럼 자벌레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데 막 뭐야 이게 이런 거 아니야. 무릎이 낙타처럼 생겼다고? 발은 호랑이의 발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상상이 코끼리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코를 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 사람들이 엉뚱하게 오해를 해. 그럼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코가 저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으니까요. 다시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에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코끼리,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몸뚱이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놈을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여러분 이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일부분을 보고 전체인 양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올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적절한 거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직유법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눈에서 나온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더라? 코끼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200페이지에 막. 갑자기 강희 왕제 때였다고 나와요. 갑자기요. 코끼리가 코로 호랑이를 죽인 내용이 갑자기 나온다니까. 이거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싫어서 때린 거예요. 우연이요. 의도한 게 아니다. 이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쥐를 만났을 때는 뒤에 나와요. 이 코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엄청 세요. 그냥 죽여요. 근데 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늘을 향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의 이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 그거.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정말 천천히 하고 있죠. 강희왕자 때였다. 남해자에서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는데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들이기가 쉽지 않자 황제가 노해서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코끼리가 크게 놀라서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코끼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도한 게 아니라 코끼리가 이것들 죽여야지 하면서 코를 휘두른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고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죠. 무슨 말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옆에 책이 중요한 게 있어. 201페이지에 핵심 정리 1. 코끼리 코와 관련된 일에 1화 파란색 부분 네모칠게요. 의도하지 않은 우연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일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랄까. 아이고 우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좋습니다. 나 방금 약간 연변 사투리 같이 나네.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연변 사투리처럼 나오지. 자, 무슨 법? 무슨 법? 영탄법 사용해서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근거를 찾는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이거에서 하늘의 이치를 찾더라니까. 우연한 거잖아 그거. 우연히 그 냄새를 싫어했던 거잖아요. 의도해서 죽어라! 해가지고 코 휘두른 게 아닌데. 그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주 사소한 것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치를 찾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바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디에서까지 이런 하늘의 이치를 찾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어찌 잡아봐.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라고? 궁금하지 않은. 맞아. 대답을 바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설이.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어 그거. 다 하늘의 이치를 찾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탁법과 서리법을 사용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못 쓰는 거 알고 있어. 노력하지 마, 규리야. 못 쓰는 걸.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규리를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얘네들 미리 빨리 끝나면 여러분 복습할 시간 많아서 이걸 뭐 굳이 복습을 활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다른 학교랑 겹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년에. 그럴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치기 쳐져 있네요. 형체로 말하면 천이야. 성정으로 말하면 건. 여러분 건곤 일척할 때 건자요. 주제로 하는 것은 상제고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면 신이라고 하니까지 가로 닫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부르는 말이 겁나 많다는 건 그만큼 하늘은 절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야.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각.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 여러분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이와 기를 하루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를 마치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여러분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루와 풀무를 삼는데 이와 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화루와 풀무는 이와 기가 원관념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솜씨 좋은 장인은 하늘이겠죠? 하늘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통념. 맞아요? 얘는 통념을 어떻게 한다 해서 아까 얘기했죠? 통념 어떻게 한대? 비판한다 했죠? 반박한다 했지? 그치?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박했지?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 여러분 주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 혼돈이란 정의.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비유.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혼돈은 새벽인데 아직 동이 트지 않아서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태야. 자, 그랬을 때 나는 모르겠는데, 아씨 나는 알지 못하겠다. 아니 캄캄하고 흙빛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니까 주역에서 혼돈 속에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했는데, 혼돈이라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흙비가 막 자욱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늘이 다 만들어냈냐 이 말이야. 의문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형 문장을 사용했다 여러분? 무슨 형 문장? 의문형 문장을 사용한 거야. 여기 중요해. 여기 지금 사학을 진짜 자주 나와. 국수집에서 보리 가면요, 크거나 작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져.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나 큰 거는 큰 것대로 목적으로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뒤죽박죽 뒤섞인다 이 말이야.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야.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서리법. 맷돌의 작용은 여러분 만물을 생성해내는 하늘의 작용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늘의 작용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랑 똑같은 말이에요. 맷돌은 도는 거밖에 안 해. 하늘은 생성만 해. 의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을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해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선 윗일을 주지한다. 통념이야. 모든 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이야. 이해됐어 여러분? 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이거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이치를 찾는 게 무슨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운 말이야. 너네 모든 것에 이치를 찾더라. 야, 모든 것에 이치를 찾지 마봐. 야, 하늘이 혼돈에서 만들었는데 혼돈에서 뭐가 보여서 다우도를 만들었겠어. 하늘이 맷돌의 작용 같은 건데 그냥 돌아서 굵은 거나 가는 거나 그냥 마음대로 뒤섞이는 것처럼 하늘의 작용도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야. 근데 너네는 거기 사소한 거에도 이치를 찾더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1페이지에 있는 핵심 정리 1, 2, 3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내가 말했잖아. 빨리 끝난다고. 물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너네 그거 안 나오네. 여기 슬견설. 너네 건 안 나오는구나. 고등학교 2학년에 건 나오는데. 아무튼 202페이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답법이 나옵니다. 실제 대화를 했어? 아니야. 야, 실제 대화 아니야. 가상의 대화야. 가상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문답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아 라는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내가 물어봤죠. 사람분은 대답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답한다가 아니야. 하리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상으로 생각하는 한 대화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 주었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쉽게 하려는 것. 나는 이렇게 물어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치다. 씹어야 살지.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면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합과 같이 다리가 낀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해서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하계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으면 뜰학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박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냐? 나는 크게 웃으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이거 웃으면서 이거 비웃는 겁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여러분 소, 닭, 말, 닭, 개 동그라미 칠게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죠. 이해됐습니까? 에나 해당할 뿐이다. 무슨 말이야? 모든 사물에 그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 너네들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어. 너네 고정관념이야 그거. 너네 흔히 볼 수 있는 걸로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네 지금 성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생각해봐. 그럼 지금 저 코끼리에게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어서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아요. 이제 코끼리 이제 어금니 상하. 여러분 코끼리 상하를 뿔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요. 코끼리 상하는 어금니예요. 어금니 이렇게 길게 나온 거야. 당연히 어금니가 기니까 여기 구부려서는 못 먹겠죠. 그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야, 긴 어금니 주면서 코를 피는 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잖아. 긴 다리 때문에 긴 부리를 줬대. 그럼 다리를 짧게 하고 부리 적게 하면 되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아니 쓸데없는 어금니 때문에 코를 준 거라 얘기하면 어금니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반문의 재반박 됐습니까? 반박의 재반박을 통해서 너네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술부그머니 불복하고 만다. 되게 중요해요. 303페이지에 보시면 문답하는 형식의 논증 전개. 작가의 물음과 사람들의 답변을
얘기를 하면서 예상 답변이에요. 질문을 하고 예상되는 답변에 대해 반박하는 가정에서 문답 형식을 내용 전개하면서 하늘의 이치와 관련 사람들이 지닌 통념의 논리적인 허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반박의 재반박을 통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별까지 하고 나서 핵심 정리 2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뭐 하늘의 이치로 여러분 이거까지 하고 오실 거예요? 소, 말, 닭, 개 아까 동그라미 쓰라 했잖아. 그치? 우리 주변에서 흔한 동물에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과 같은 증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야말로 코가 천하무적이지만 쥐를 만나면 코를 뚫 데 없어 하늘 오르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떡하니? 그럼 코가 천하무적인데 쥐 만나면 안 그러는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치로는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너네 하나 이치에서만 뭔가 찾으려고 하는 고정관념 위험한 거야. 그거 벗어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를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바 이치가 아니죠.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하 아사버린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한 것이 매랴 서리법. 만배나 더 많은데 걔네들은 말해서 무엇해 이런지 말해 뭐해 이거죠. 말해 뭐해. 그러므로 성인이 쥐역을 지를 때 코끼리 상자를 치어서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여러분 궁구하다 깊이 연구하려는 까닭이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으로 보면 오픈마인드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지 너네처럼 편협한 시각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것을 이치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하영아 졸린 거 아니지? 여기서 이름 불리면 여러분 박재야. 박재야.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코끼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코끼리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치가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파란색 글씨. 작가는 코끼리를 통해 고정되고 편협한 시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코끼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엔 작가의 주장은 뭐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를 고려해서 만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탐구해야 한다.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는 국어 힘 키우기에 다른 지문은 없고요. 여러분들은 209페이지까지 푸시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종합평가에서 상기 문제 18번부터 21번 문제까지 푸시면 되겠고요. 뒤에 220페이지 4번 문제 서술형 문제거든요. 까지 써보시면 오늘 수업은 끝. 근데 왜 혼자면 안 돼요? 예? 너무 쉬워요. 자, 잠깐만요. 마무리하고 꺼드릴게요. 규리야, 규리는 지금부터 이걸 끄고 몇 분 주면 되냐? 한 30분이면 다 풀겠죠? 대단한 문제까지. 아마도 30분 후까지 채점해서 선생님한테 틀린 문제 카톡으로 보내요. 알았죠? 알아먹었을 거 생각해요. 지금 채팅이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카톡으로 틀린 문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불쌍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